저는 러시아 며느리를 제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며느리가 우리 정서를 어떻게 아냐? 아프면 설마 책임지기나 하겠냐?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던 제가 결국 수술 동의서에 아들 이름 대신 그의 이름을 적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이 다 등을 돌린 날 제 마지막 보호자로 남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러시아 며느리였습니다. 일장 민폐라는 단어에 매달린 여자. 저는 67,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지훈 엄마, 지수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편 이름으로 부르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자식 이름으로 저를 부르지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갔습니다. 처음 몇 해는 현관 비밀번호만 눌러도 어이 나왔다 하는 그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싸우고 울고 속 끓이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아침마다 야 밥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만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입니다. 방 2칸에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예전에는 이 집에 5 식구가 우글우글 살았어요. 시부모, 남편, 애들, 그리고 저. 지금은 저 혼자 밥을 해 먹고, 저 혼자 불을 끄고, 저 혼자 욕실 전등을 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안경도 휴대폰도 아닙니다. TV 리모컨입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버텨야 되나? 뉴스를 틀어놓고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제 남은 밥을 데웁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는 반찬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 하나, 멸치볶음 조금. 그래도 밥만큼은 꼭 따뜻하게 먹으려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밥까지 찬 걸 먹으면 사람이 더 초라해진다. 그게 제 고집입니다. 에이, 이놈의 무릎은 또 왜 이래. 싱크대 아래 쌀통을 꺼내다 보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어요. 연세치고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연세.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쓰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저한테 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릎보다 가슴이 더 문제입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 숨이 헉, 괜히 숨을 한 박자 더 쉬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처음엔 그렇게 넘겼는데 작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심전도 쪽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큰 병이라고 단정할 순 없는데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이 제일 무섭더군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괜찮다고도 못하겠다는 말이죠. 의사는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겠다는 거구나. 검사 예약 문자를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 예약. 월 일수 오전 1000. 문자를 보고도 며칠을 그냥 알림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아, 귀찮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무서운 거라고. 검사를 받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섭고 검사를 안 받자니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게 또 무섭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프다는 걸 애들한테 알리는 순간 내가 민폐가 되는 거다. 그 생각이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이 둘입니다.
아들 지훈이 42, 은행지점 차장입니다. 엄마, 요즘 같은 세상에 자리 잘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보면 회사에서 얼마나 치이고 다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딸 지수 39, 초등학교 애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한숨 섞인 농담을 할 때면 그러지 마라, 인서가. 너까지 나처럼 살면 내 인생이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웃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 꺼내기 제일 어색한 사람, 바로 러시아 며느리 이리나입니다. 이리나는 34, 한국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학원 강사로 왔다가 지금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랑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 사람이 국적으로 사는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민족 정서라는 게 있다고 본다. 제가 차갑게 말하면 눈치 빠른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돌려댔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요즘 젊은 것들 자기 좋으면 하지 않나? 외국 며느리라서 싫은 건 아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딱 한 줄이 굳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 늙은 날 보호자는 내 나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민폐 끼치더라도 눈만 봐도 알아듣는 사람. 숨이 가빠서 말이 안 나와도 야, 물 한마디에 허둥지둥 양수기를 찾아올 사람. 그게 저는 한국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이리나를 보면서도 박수는 쳐줬지만 마음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검사 같이 가실까요? 어느 날 전화해서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 얼버무린다고 모를 줄 알았나 보죠. 그때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심장 쪽 정밀검사 예약하셨다고. 야, 인서가. 내 검사를 왜 내가 알 정도로 설레발을 쳐?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 되면 같이 가보려고. 됐다. 괜히 내 시간 빼앗는 거 싫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 애들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왜 나서. 제가 그렇게 잘라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리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폐라는 말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발로 어머니 곁에 가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민폐라고만 생각하시면. 말을 끝까지 잊지 않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좀 섭섭해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화면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폐라, 평생 그 말 안 하려고 참아가며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입에 딱 붙어버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못 나온 말들이 이제 와서는 민폐 끼치기 싫다는 한 줄짜리 말로만 튀어나오는 게 문득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픈 꼴 보여주면서 기댈 사람은 내 새끼들이어야지. 입 밖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휴대폰 화면 위에 아까 못 본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 예약 안내. 그 밑에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있을 시 즉시 응급실 방문 요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쑥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무시만 하고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슬그머니 문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한참을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떠올릴 이름이 과연 누구일까? 아들 지훈이? 딸 지수? 아니면 새벽 2시에도 택시를 잡아 뛰어올 것처럼 말하던 그 러시아 며느리 이름일까? 그 답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장 처음으로 같이 병원 가본 날, 정밀검사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척 며칠을 넘겼습니다. 아프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싫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검사 이틀 전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검사 예약 잡으셨다면서요? 누가 그래? 누가는요? 일이나라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그 애가 왜 그런 걸 내한테 말하고 그래. 내 몸 검사하는데 보고할 상사라도 되냐? 엄마, 화를 왜 거기로 내요? 걱정되니까 말한 거지. 지훈이는 늘 그렇듯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 반차 쓸게요. 같이 가요. 야, 인서가. 내가 은행에서 반차 한번 쓰려면 서류가 몇 장인데 괜히 상사 눈치 보게 하지 마라. 그래도 됐다고 했다. 그날은 그냥 나 혼자 갔다 올 거다.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하나 툭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검사날 아침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이나 드림. 이 녀석이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그냥 문자도 안 보는 척하고 지나갈까? 그러다가 가슴이 한번 쿡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괜히 고집 부리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르지. 인생을 깔끔하게 살고 싶다가도 막상 죽을 고비 생각하면 고집보다 생존 본능이 조금 더 앞서는 법입니다. 에휴, 그래. 오는 건 막지 말자. 입으로 혼잣말을 하고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답장은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현관문을 여니 정말로 이리나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정 바지에 단정한 코트,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가방을 들고 너 추운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늦게 나오면 어머니 또 먼저 가버리실 것 같아서요. 내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못마땅하면서도 한편으로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야, 내가 무슨 도망가는 환자냐?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리나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우리 둘이 비쳤습니다. 70을 코앞에 둔 여자 하나, 30 중반의 젊은 여자 하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라고 해도 그냥 믿을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앞 의자는 이미 만석이라 복도 끝까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으려는데 이리나가 제 손에서 종이를 슬쩍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들게요. 그걸 왜 내가 들어? 내 번호표지. 나중에 불렀는데 못 들으시면 제가 대신 뛰어들라고요. 야, 인서가. 내가 아직 번호도 못 듣는 할망구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좀 든든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희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야? 순간 대답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아, 네, 어머니 따님이에요. 이리나가 자연스럽게 먼저 받아쳤습니다. 예, 놀라서 쳐다보니 이리나가 슬쩍 제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설명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옆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참 야무져 보이네. 요즘은 저렇게 병원까지 같이 와주는 딸이 효녀야.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검사 결과 보셨죠? 아니요.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의사가 심전도 그래프와 혈액 검사지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수치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요. 연세 생각하면 이제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연세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준비요? 이리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한번 보고 이리나를 향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지켜볼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라도 혈관이 더 좁아지거나 하면 그때는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셔야겠죠. 시술, 수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뜻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리나가 대신 물었습니다. 그냥 검사만 하고 지금 상태에서 약만 드시면서 지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내 몸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보자라고 결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냥 두고 보는 길, 다른 하나는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길이죠. 의사의 설명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의사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 어머님. 돌아보니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지내지 마세요. 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곁에 있다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어제처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면 그때는 민폐다 이런 생각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누구한테든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민폐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 말을 언제 했다고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봐서 그래요. 애들 바쁜데 어떻게 불러? 민폐지. 그러다 골든타임 놓치십니다. 가슴이 살짝 뜨끔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나 생각해보니 이틀 전 이리나한테 그대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오는 길 원무과에서 서류를 하나 건넸습니다. 어머님 약 처방이랑 같이 응급실 보호자 연락처 다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종이에 이런 칸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성명관계 연락처. 볼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지훈이 이름이 떠올랐다가 지수 얼굴이 스쳤다가 이어 이리나 얼굴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쓸까요? 옆에서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 내 보호자는 내가 고른다. 괜히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지훈 아들. 그 아래 두 번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볼펜을 살짝 더 움직였습니다. 이리나 박 며느리.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괜히 툴툴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리나가 살짝 웃었습니다. 민폐 끼쳐도 되겠다고 허락받은 기분이어서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겨울끝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영자야. 이제부터는 민폐를 조금씩 연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낯설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장 새벽 2시 제 손을 먼저 잡은 사람. 검사를 다녀온 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사진이랑 의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냐?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자 물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숨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 머리맡에 리모컨을 올려두고 TV를 틀어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누가 주먹으로 꾹 하고 눌러버린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네. 처음에는 늘 있던 통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왼쪽 어깨까지 통증이 번져 올라오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데가 갈라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머리가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이 머리맡에 있었는데도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야, 영자야. 정신 차려라. 손을 더듬어 폰을 잡고 잠금 해제를 눌렀습니다. 먼저 떠오른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 하지만 시계를 보니 214. 애가 내일 출근해야지. 지금 전화하면
민폐지.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떠오른 이름은 지수, 지수. 애들 재우고 겨우 눈 붙였을 텐데 또 깨우면 그때 가슴이 한번 폭 하고 튀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윽, 이렇게 참다가 진짜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다른 이름을 눌렀습니다. 일이나 몇 번 신호음이 가더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잠결에 깨서 그런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일이나야. 제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숨이 좀 끝까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불 걷는 소리, 창문 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아파요? 가슴이에요? 머리예요? 가슴이. 조금 대답하는 사이에도 가슴이 점점 더 세게 죄어왔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앰뷸런스 부르셨어요? 아니, 괜찮아. 좀 누우면 괜찮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일이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택시 타고 갈게요. 그 사이에 119 먼저 부르세요. 야, 인서가.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민폐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푹 박혔습니다. 나는 그제야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 들것이 흔들리던 느낌, 형광등이 지나가는 천장.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아직 오는 중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가족이에요. 익숙한 억양의 한국말이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머리를 돌려보니 헝클어진 머리, 슬리퍼를 대충 신고 뛰어나온 얼굴, 일이나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들 다 봐주고 계세요. 눈을 완전히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그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 진짜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 애구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검사와 피 뽑기, 심전도와 엑스레이를 정신없이 하고 나서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큰 심근경색은 아닙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요. 다만 혈관이 꽤 좁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일이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술 같은 것도 해야 하나요? 당장 수술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입원하셔서 정밀검사 더하고 필요하면 풍선 같은 걸로 막힌 데 넓히는 시술을 검토해야죠. 의사가 설명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시술 동의서인데요. 보호자분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일이나가 설명지를 받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보호자시니까요. 잠시 후 응급실 한쪽
의자에 앉은 이리나가 종이를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거 제가 사인해도 돼요? 그 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조금의 기대. 만약,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제가 평생 이 사인 때문에 죄책감 가질 수도 있는데 손이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써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몸을 얹고 있는 사람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해 줄 때가 왔구나.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리나야,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냐? 네, 지금 이 종이를 들고 설명 들은 사람도 너냐? 네, 그럼 내가 써라. 이리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지금 여기 없다. 지수도 없다. 근데 너는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소리를 제일 가까이서 듣고 있는 사람이 너다.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혈통이 어쩌고 국적이 어쩌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리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성명, 이리나 박.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사인 끝에 볼펜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도 다른 박자로 한번 턱 하고 뛰었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나서도 이리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야, 인서가. 네. 너 지금 무섭지?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금 가장 무서워야 되는 사람은 원래 나여야 한다. 헛웃음이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별로 안 무섭다. 이리나 눈이 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좀 떨려라. 그게 오늘 내 할 일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로 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날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은 결국 이해였구나. 그리고 그게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건 내 늙은 날 보호자가 결국 러시아 며느리라는 것. 다행인 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장 어디로 모실 건가요? 라는 말이 싫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 날이 이미 훤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어딘가 낯선 박자로 뛰고 있었고 팔에는 고무줄 같은 바늘이 하나 꽂혀 있고 옆에서는 심장 모양이 찍힌 모니터가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제일 먼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지훈이었습니다.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도 못한 채 와이셔츠 끝을 바지에 반쯤 넣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야, 인서가. 은행 문은 닫고 왔냐? 장난처럼 말했지만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해요? 어젯밤에 전화 한 통이면 됐잖아요. 야, 새벽 2시에 은행 차장 깨우면 그게 민폐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이리나 눈이 슬쩍 흔들렸습니다. 지수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외투도 제대로 못 여민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야? 뭐가 그렇게 진짜냐? 엄마, 심장 시술한다는 얘기 들었어. 지수는 말을 하다 말고 벌써 눈이 글썽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우리 셋과 이리나를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분들 다 오셨으니까 설명을 한 번에 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 심장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이번엔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보이시죠? 붉은 펜으로 군데군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혈관이 여러 군데 좁아져 있어서 언제든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상태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를 좀 더 보다가 기회가 될 때 풍선악 장술 같은 시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의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위험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험한 순간을 여러 번 겪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 말에 병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혼자 사시죠? 네,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따님 댁에 오래 머무르시거나 함께 지내시는 계획은? 지훈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이라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처럼 심장 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만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지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곁에서 바로 반응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리나가 옆에서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어머님이 전화도 못 하시고 혼자 쓰러지셨으면 결과가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지훈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일단 병원에서 더 검사하고 퇴원하면 입술을 한번 삼키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회사 출퇴근하면서 엄마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 지수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아니, 오빠, 엄마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애들도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부르면 엄마도 덜 심심하고 나도 애 키우는 거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엄마한테 돕는 거냐? 애들 봐달라는 거지. 지훈이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야, 은행 다니는 사람이 낮에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엄마 모신다는 소리야. 그럼 오빠는 맨날 야근하고 접대하고 엄마는 혼자 집에 있고 둘이 서로를 향해 말을 높이려는데 제 입에서 툭 나왔습니다. 됐어. 어디로 모실 거냐? 그 얘기 지금부터 금지다. 셋이 순간 입을 닫았습니다. 야, 인석들아. 제가 머리맡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어디로 모시는 거는 돌아가신 뒤에 하는 말이다. 나는 아직 산 사람이다. 지훈이와 지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를 어디 모실지 회의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지, 그걸 얘기하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는 게 너희한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안다. 근데 그걸 너희끼리만 회의에서 정하면 나는 평생 민폐라는 생각 못 벗어난다.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첫째, 당분간 나는 혼자 안 산다. 이건 내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도 명령하신 거다. 둘째, 내가 어디서 살 건지 결정할 권리는 최소한 나한테도 있다. 너희 좋으라고 나를 이 집, 저 집 옮겨놓는 건 싫다. 셋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번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도움을 요구하거나 전화하면 민폐라는 말 둘 다 입 밖에 꺼내지 마라. 나도 이제는 그 말 좀 그만할 거다. 지훈이가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가 돕는 게 민폐면 우리가 살면서 서로한테 기대는 건 다 죄지. 그 말에 이리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럼 어머니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는 어머니가 먼저 정해 보실래요? 뭐, 내가 나보다 더 진지하네. 농담을 던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창밖에 응급실 불빛만 희미하게 비칠 때 나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그래, 영자야. 이제부터는 어디에 모셔질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같이 늙어갈지 내가 먼저 고르자.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나를 민폐가 아니라 같이 살아서 고맙다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아주 멀리 있는 곳은 아니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장 실버주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린 날, 퇴원 후 며칠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약 봉지 몇 개, 주의사항이 잔뜩 적힌 종이,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 의사가 남긴 건 그 세 가지였습니다. 심장은 큰일 없이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언제 한번 퍽 하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와 이리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배달 온 국이랑 반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눈치를 보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야, 인석들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그렇게 머리 싸매고.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지금처럼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생각보다 직구였습니다. 야, 인석아. 지금까지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못 살겠냐? 장난처럼 말했지만 지훈이 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은 엄마가 한 번도 바닥에 안 눕고 버텼으니까요. 이번처럼 한 번 꽝 하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임이래요, 선생님이. 이리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너까지 그러면 불안해진다. 농담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대충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 얘기 꺼내려고 온 거구나. 지훈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실버주택이라고. 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잘랐습니다. 그 단어 나도 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노인 전용 아파트, 실버타운, 실버주택. 뭐라고 포장해도 결국 늙은이들 모아놓는 집단 기숙사지. 말이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당황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지어진 데 말고 요즘 생기는 곳들은 좀 달라요. 엄마 또래 사람들 각자 방 갖고 살면서 위급할 때만 벨 누르면 사람들이 오는. 그래도 결론은 그거 아니냐. 집에서 못 모시니까 시설에 모신다. 모신다라는 단어에 혀끝이 씁쓸했습니다. 나 아직 집에서 쫓겨날 나이 아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이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너냐? 괜히 투덜거렸습니다. 저 실버주택이 꼭 나쁜 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봤냐, 너는? 러시아에도 비슷한 데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 중에 한 분이 혼자 사시다가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버림받았다고 울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혼자 안 살아서 좋아. 그 말이 어딘가 가슴에 푹 박혔습니다. 어머니 집도 좋지만 여기는 문 잠그면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적어도 누가 옆방에 있는지 복도에 있는지 알잖아요. 나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남편 보내고 애들 키우고 말하다가 목이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붙어 있는 건 벽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라는 걸. 지수는 조금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너도 한마디 하려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냐? 엄마, 혼자 사는 거 사실 나도 불안해. 지수는 말할수록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애들 재워놓고 밤에 누워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지금 엄마 집에서 무슨 일 나면 어쩌지?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이럴 것 같아. 애들 있는데 깨우면 민폐지. 그래서 전화도 못할 것 같고. 야, 인서가 제 입에서 툭 나왔습니다. 그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냐? 이리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맨날 하시는 말이에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실버주택으로 보낸다는 기분이면 나도 싫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어디서 늙어갈지 고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르지 않아요? 말이 애매하게 괜찮았습니다. 사실 나도 엄마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근데 나 은행에서 집에 들어오면 9시인데 엄마는 하루 종일 혼자 집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른 외로움일 것 같아서. 지훈이가 덧붙였습니다. 실버주택이든 뭐든 우리가 엄마를 내보내는 데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 방 하나 가지러 가는 데면 나는 그게 나쁜 선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육장 보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데려갈 나를 고르는 곳. 실버주택을 처음 보러 가는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에이, 이 정도 날씨면 집에서 빨래 널고 드라마 한 편 보고 낮잠 자야 되는 날인데 차 안에서 괜히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운전석에는 지훈이, 조수석에는 일이나 뒷좌석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입시 보러 가냐? 집 하나 구경 가는 건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괜히 톡톡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실버주택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우중충한 회색 콘크리트 대신 밝은색 외벽에 유리창이 번쩍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제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니 작은 카페처럼 의자도 놓여 있고 머신에서 뽑아 마시는 커피 냄새도 났습니다. 요양병원 냄새가 아니라 진짜 아파트 냄새네.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직원이 나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자 어머님이시죠? 아드님, 며느님 맞으시고요? 예, 괜히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아, 이제부터 내 늙은 날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살짝 서글펐습니다. 모델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되 응급 상황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하실 때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에요. 각자 방에서 밥 해 드셔도 되고 공용 식당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밥은 내가 해 먹을 거요. 저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남이 해준 밥은 사흘이면 질린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 나도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겠지.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창문이었습니다.
베란다는 없지만 창이 넓어서 햇빛이 한가운데까지 쫙 들어와 있었습니다. 싱크대, 조그만 전기레인지, 냉장고, 식탁 하나 놓을 자리, 침대 두면 딱 맞을 자리. 엄마, 어때요? 지훈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돌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김치통 2개, 저 자리에 밥솥, 여기 모서리에 내가 아끼는 낡은 서랍장 하나.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벽에는 일어나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런 걸 고마워해야 되는 나이구나. 씁쓸한데 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행봉, 실버 운동기구, 벤치 몇 개, 그 옆에 저랑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들이 셋, 넷 모여 앉아 뭔가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밖 풍경은 어떠세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들 있지. 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네, 나 저기 앉을 수 있을 것 같네.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자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그럼 됐네. 지훈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랬으면 우리도 다시 생각했을 텐데. 설명 끝에 직원이 입주 관련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결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와보셔도 되고, 혹시 원하시면 체험 입주라고 해서 2, 3일 정도 묵어보실 수도 있어요. 체험,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 볼 수 있는 시험 기간이구나. 그게 마음에 조금 끌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체험 입주부터 해보실래요?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싫으면 그냥 짐 다시 싸서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 야, 인서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치 MT 갔다가 도망 나오는 대학생 같다.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커피를 한 잔씩 뽑아 앉았습니다. 종이컵 위로 김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아까 방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조그매 보이기도 하고 넓어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 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누군가 방에 얹혀 살았지. 내 이름 단방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기 현관문에 박영자라고 이름표 하나 걸려있는 상상하니까 그냥 좀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 말하고 나니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지수가 그 말을 들으려고 굳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말 녹음해 놓고 싶다. 핸드폰 너머로 지수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엄마 방 생기는 거야? 직원이 입주 신청서를 가볍게 보여줬습니다. 입주 희망일 입주자 성명 비상 연락처. 볼펜을 쥐고 한참을 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쓰셔도 되고 집에 가져가셔서 가족분들이랑 더 상의해 보셔도 돼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의는 집에서 하고 이건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쓰고 갈란다. 지훈이와 이리나가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로? 아니, 인서가 언제까지 내 인생 회의만 하고 있을 거냐? 결정은 한 번쯤 해도 되지. 입주자 성명 박영자. 내 이름을 극한에 또박또박 쓰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한 번 훨씬 깊게 쉬어졌습니다. 비상 연락처를 적는 칸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비상 연락처일 관계 연락처 첫 줄에는 자연스럽게 지훈이 이름을 썼습니다. 박지훈 아들. 그 아래 두 번째 칸 볼펜이 한참을 허공에서 맴돌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리나 박 며느리. 이리나가 그걸 보고 숨을 조금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왜 괜히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두 개나 쓰면 비상시에 전화 두 번 올 거 아냐? 한 번에 받을 자신 없으니까 내가 먼저 받으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심장에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울리는 전화가 이의 손에 잡힐 수도 있겠구나. 무섭다가도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 오후가 어디 한 군데에 자리 잡는 걸 허락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러 사는 거냐? 인서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죽든 실버주택에서 죽든 어디서든 어차피 마지막은 같은 거다. 그러면 그 사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곳을 고르는 게 낫지. 말하고 나니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깔끔한 말을 할 줄 알았지. 조금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버주택이든 뭐든 거기로 보내지는 건 싫지만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말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리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이사 날에는 같이 어머니를 데리고 갈게요. 그래. 근데 기억해라. 나 보내는 거 아니고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보는데 어딘가에서 조금 새로운 박자의 심장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7장 러시아 며느리는 다 가져간다는 말이 들리던 날, 실버주택으로 진짜 이사를 온 날 생각보다 짐이 금방 끝났습니다. 평생을 채워 살던 집에서 이곳으로 가져온 건 옷 몇 벌, 밥솥 하나, 그릇 몇 개랑 남편 사진 2장, 그리고 애들이 어릴 적에 찍은 색바랜 가족 사진 한 번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정도만 들고 옮기는구나. 조금 허무하면서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밥솥은 여기 두는 게 어때요? 이리나가 부엌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저기가 제일 덜 답답하겠다. 지훈이는 TV를 설치하면서 자꾸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채널 설정은 내가 다 해놨어요. 뉴스, 드라마, 종교 채널 1, 2, 3번에 넣었으니까 리모컨만 누르면 돼요.
야, 인서가. 내가 없어도 나는 리모컨 잘 찾는다.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방 한가운데에 TV가 들어오니 비로소 살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짐을 다 풀고 애들이 돌아가고 나니 문득 고요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의 고요와는 조금 다른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고요였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늙은 사람이라는 점만 빼면 다 비슷한 집이겠지. 소파 대신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툭툭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여니 작은 키에 단발머리를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입주하신 박영자 어르신? 예, 뭐 그런가 보네요. 아이고, 반갑네. 나 바로 옆방 김말순이야. 그는 벌써 몇 년은 여기서 산 사람처럼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성도 다 떼고 불러. 그냥 영자 씨 하면 돼? 이상했습니다. 평생 박 여사, 어머님, 지훈 엄마로만 불리다가 이 나이에 갑자기 이름 두 글자로 쨍 하고 불리니까 예, 그렇게 부르세요. 김말순 씨는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식당에서 죽이나 국 먹고 오후에는 각자 방에 있다가 심심하면 휴게실에 모여서 수다 떨어. 영자 씨도 기어 내가 낄 자리가 있긴 하려나. 있지, 왜 없어. 여기도 팔자 꼬인 사람 많아. 팔자 얘기가 나오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김말순 씨가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와서 짐도 날라주고 그러던데? 예,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 러시아 애야. 러시아. 말순 씨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동네에도 한 명 있어. 러시아 며느리. 근데 나 그 집 꼴 봐서 아는데 나쁜 얘기 시작할 때 어른들이 쓰는 그 말투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며느리들은 말이야 젊을 때는 에이 정말 효녀들처럼 굴다가도 마지막에는 다 챙겨가려고 그런다니까. 집이든 재산이든. 그 말에 심장이 한번 불편하게 튀었습니다. 말순 씨,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 집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집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말이 조금 거칠게 나왔습니다. 에이, 내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조심하라는 소리지. 말순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기 입주자 중에도 외국 며느리 있는 집 여러 대는데 다들 마지막에는 맨날 그 소리야.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잘 모시더니 뒷말은 안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돈, 유산, 집, 늙어서까지 사람들이 붙잡고 싸우는 단어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말순 씨 말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러시아 며느리들은 마지막에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이리나는 처음부터 다 가져갈 생각으로 내 손을 잡았던 걸까? 병원 응급실
심장 시술 동의서 새벽 2시 반에 헐레벌떡 뛰어와 내 손을 잡고 있던 얼굴, 의사 앞에서 제가 사인해도 되냐고 떨리던 목소리. 그게 연기였을 리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상하게 유치한 의심이 한 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피를 쪼개고 있냐? 혼잣말로 스스로를 혼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옆동 박 어르신 있잖아. 며느리가 러시아래. 어머, 요즘 다국적 가족 많네. 근데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나중에 남은 거 다 챙겨가려고. 말이 거기까지 나올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식판 들고 옆 테이블 쪽을 살짝 돌아봤습니다. 박 어르신이 나야.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할머니 둘이 당황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러시아 애인데 그 애가 뭘 다 가져갈지 말지 아직은 나도 그 애도 모를 거야. 말을 한번 끊고 조금 더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다. 내 심장이 한번 꽉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내 방으로 달려온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그 애였다는 건. 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나도 그런 소리 했어. 외국 며느리들은 마지막에 다 가져간다고. 근데 막상 늙어보니까 마지막에 뭘 가져가느냐보다 임포턴트한 게 있더라. 그게 뭔데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말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순 씨한테도 한번 말해야겠다. 이제 뒤에서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방으로 올라오는 길 복도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리나였습니다. 오늘 첫 식당 밥은 어땠어요? 짜다. 의외로 솔직했습니다. 내가 해온 김치랑 섞어 먹으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리나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내일 잠깐 들러도 돼요? 퇴근하고 국 하나 끓여드리고 가고 싶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또 뭐라고 할까? 그래, 와라. 생각보다 대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 너 자주 해온다는 보르시인가 뭔가 그거 한번 들고 와봐라. 이리나가 숨을 들이켰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러시아 국물로 실버주택 한번 습격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영자야. 여기 사람들 눈에는 내 며느리가 마지막에 뭘 가져갈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지금 뭘 같이 나누고 있는지가 더 큰 문제잖아. 그리고 그 같이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팔짱 민폐 대신 같이 떠는 법을 배우는 날, 실버주택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심장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먹고 아침마다 걷기 모임도 나가고 식당 밥이 짜면 제 반찬에 물 말아 먹고 에이, 그때 한번 놀랐지. 설마 또 그러겠냐. 슬슬 방심이 고개를 들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휴게실에서 김말순 씨랑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머, 영자 씨, 얼굴 왜 그래? 아, 좀 답답하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근데 의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민폐 생각 말고 바로 도움 요청하세요. 그래, 이제는 민폐 연습이라도 해야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벨 좀 눌러줄래요? 말순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왜 어지러워? 어지럽지는 않은데 가슴이 좀 그렇네. 직원이 달려왔고 혈압을 재더니 조금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심장내과에 기록도 있으시니까 예전 같으면 괜찮다 하고 버텼을 텐데 이번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죠 뭐.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지난번 기록을 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요? 예. 계속 약만 먹으면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가끔 겪으실 건지 아니면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시술이나 수술로 정리를 한번 해두실 건지 말이 가슴에 푹 박혔습니다. 그렇게 둘 중 하나로 깔끔하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깔끔하진 않죠. 어떤 선택이든 각자의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가족회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날 저녁 실버주택 작은 회의실에 지훈이, 지수, 이리나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설명서와 브로셔가 엇갈려 깔려 있었습니다. 심장 시술, 지수가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이 아예 없진 않지만 안 하고 버티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지훈이는 말없이 설명서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둘 다 싫다. 셋이 웃다가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다. 그냥 버틴다는 선택이 제일 비겁한 거라는 걸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버틴다는 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걸 너희한테 계속 맡기는 거고, 시술을 한다는 건 한번 같이 겁을 먹고 넘어가는 거지. 지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이 겁먹는 쪽이 더 낫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시술하게 되면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 해야 할 거잖아.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난번 응급실에서는 이리나가 했는데 지수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이번에는 미리 정해야 하잖아. 누가 엄마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쓰냐? 종이 위에서 볼펜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엄마 수술 동의서에 내 이름 올라가는 거 잘 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평생 그 종이 때문에 밤에 깰 수도 있잖아. 지훈이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근데 또 남의 이름을 쓰는 건 더 싫어. 셋이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 이리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응급실에서 사인하면서 손이 떨려서 볼펜이 안 잡혔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듯 손을 한번 꼭 쥐었다 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니까 써라. 그 말 때문에 썼어요. 셋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써라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서는 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침묵을 내가 깼습니다. 야, 인석들아. 새쌍의 눈이 다 나를 봤습니다. 너희 왜 다들 한 줄짜리 이름만 생각하냐? 네. 종이에 올라가는 건 이름 한 줄이지만 실제로 내 옆에 서 있을 사람은 한 줄이 아니잖아. 21번 몰아쉬었습니다. 좋다. 종이에 적을 이름은 지훈이 이름으로 해라. 엄마.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떨릴 것 같. 대신 내가 잘났습니다. 사인할 때 그 볼펜 잡는 손 위에 누가 서 있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수와 이리나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지훈이 양옆에서 손 얹고 서 있어라. 볼펜 잡은 손 위에 손 얹고 같이 좀 떨어라. 말하고 나니 내가 먼저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 마지막 보호자는 수술 동의서에 적힌 박지훈 한 줄이 아니고 그 손 위에 포개진 새쌍의 손이다. 지수 눈가가 벌써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이리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같이 떨게요. 이야기를 거기서 끝낼까 하다가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 좀 고치자. 셋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입에 붙이고 살던 말 있지. 민폐 끼치기 싫다. 셋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어머니. 이제 그 말 우리 집 금지어다. 조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기대는 게 민폐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할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조용해진 방 안에 내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부탁하면 또 민폐네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사람 드디어 기대는 법을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지훈이가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무조건 민폐라고 먼저 떠올리던 건 우리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지수도 따라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기대봐. 나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 많은데
이리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민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평생 식구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애들이 돌아간 뒤 침대에 앉아 달력을 꺼냈습니다. 월1 심장 시술 예정. 빨간 펜으로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날이 마지막이 되면 어쩌지. 그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날 수술실 앞에서 새쌍의 손이 같이 떨어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웃기면서 조금 든든했습니다. 그래, 영자야.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폐 끼치는 연습이 아니라 같이 떨고 같이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다. 가슴 한가운데가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그 무서움 위에 작게 겹쳐지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은 고맙고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 그렇게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장 수술실 앞 새쌍의 손이 포개진 날.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금방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나니까 하루가 괜히 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냥 검사 한 번 더 하는 거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뭔가를 고치는 날이구나. 수술 당일 아침 병원 입구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훈이, 지수, 이리나가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제 잠은 좀 잤어요? 어제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잤다. 진짜? 그래. 걱정은 너희 셋이 나눠 갖는 걸로 이미 합해 봤으니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잠은 서너 번 뒤척이다 겨우 들었습니다. 그래도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다려주는 얼굴들이 있으니 아, 오늘은 혼자 싸우는 날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술 설명을 다시 듣고 마지막 동의서에 사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시술 동의서고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보호자분께서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종이 맨 아래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칸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볼펜을 쥐었는데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야, 인서가. 제가 불렀습니다. 네. 손 내밀어 봐라. 지훈이가 볼펜 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지수가 반대쪽에서 손을 올렸습니다. 이리나야, 너도 와라. 이리나도 천천히 다가와 그 손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결국 볼펜 하나를 네 사람이 같이 잡는 모양이 됐습니다. 의사가 조금 놀란 얼굴로 우리를 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집 보호자 사인 방식이야.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름은 지훈이 한 줄 올라가도 실제로는 세 쌍이 같이 떠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훈이가 작게 웃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 쓴다. 박지훈. 글자가 완성되는 동안 새쌍의 손이 같이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희한하게 덜 무서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 보실래요? 유언 같은 건데?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그건 속으로만 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인석들아. 새 얼굴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나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다. 먼저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내 심장에 함께 매달려 줄 사람들 이름 새기러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울고불고 하지 말고 끝나고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물 줄 건지만 합에 보고 있어라. 지수가 코끝이 빨개진 채로 웃었습니다. 난 살살 식힌 물 담당할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난 손잡는 담당. 이리나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담당할게요. 그 말이 괜히 믿음직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릴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뭐 생각하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전 같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를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득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밖에 새쌍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 손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마치 약이 들어올 때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더니 진짜로 이상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 얼굴, 애들 어릴 때 기어다니던 모습, 처음 이리나를 보고 굳게 닫았던 내 표정, 그리고 새벽 2시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를 부르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렷하게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내 늙은 날 마지막 보호자가 러시아 며느리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언젠가 내가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른 문장으로 수정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늙은 날 보호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수술실 앞에서 같이 떠는 사람 다 내 보호자다. 그 생각을 끝까지 붙들어 본 뒤에야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을 억지로 비집고 뜨니 흰 천장이 보이고 그 아래로 얼굴 셋이 동그랗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지훈이, 지수, 이리나. 야, 인석들아.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말부터 나왔습니다. 물은 누가 담당이랬냐? 셋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요. 준비해온 물컵이 2개나 제 앞에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안 말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 안으로 미지근한 물이 스며들어오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심장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잠이 덜 깬 눈으로 모니터를 보니 심장 박동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규칙적이고 조금 덜 요란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야 좀 사람 심장 같네. 그때 이리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야, 인서가, 고생은 너희가 했지. 나는 누워있기만 했는데. 그래도요. 이리나가 살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밖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손가락 끝으로 이불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영자야. 오늘은 수술 날짜가 아니라 내 심장에 세 쌍의 손이 같이 새겨진 날이다. 언젠가 정말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오늘 이 병실에서 내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도 내 이름을 한 번쯤은 불러줄 거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 늦은 나이에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십장 마지막 보호자는 여러 명이었다. 수술을 하고 난 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겨울 끝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실버주택 화단에 이름 모를 꽃들이 하나씩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심장은 예전보다 조금 더 규칙적인 박자로 잘 뛰고 있었습니다. 재활 겸 걷기 모임에 나가 천천히 공원을 돌고 있으면 김말순 씨가 늘 한마디씩 했습니다. 영자 씨,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래 보여? 응. 예전에는 어디서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더니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는 안 넘어갈 것 같이 생겼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든든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라고는 말 못하겠다. 혼잣말처럼 슬쩍 웃어보곤 했습니다. 수술하고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먹고 방에 올라와 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리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인서가 또 누가 아프냐? 제일 먼저 그 말부터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한번 툭 하고 튀었습니다. 뭐가 된다고? 엄마요. 병원 다녀왔는데 아기가 있다고. 말끝이 작게 웃음으로 흐려졌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야, 인서가. 겨우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끝을 한번 삼켰다가 나도 또 한 번 할머니냐?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실감이 조금 났습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에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 안 오셔도 되는데 심장 고치느라 너희 둘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내 뱃속 심장 소리 정도는 같이 들어야지. 병원 침대에 이리나가 누워 초음파 젤을 바르는 동안 나는 옆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작은 콩알 같은 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이게 아기 심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저게 새 심장 소리구나. 내 심장은 예전보다 조금 느린 박자로 쿵, 쿵, 저 작은 심장은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려요? 이리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들린다. 인서가 침을 한번 삼키고 답했습니다. 내 심장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것 같다.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아기, 태명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태명이 뭐냐?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저 뱃속에 있을 때는 내 작은 심장이라고 불렀다고. 잠시 창밖을 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 동무 어떠냐? 동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말이야. 같이 길 가는 사람, 같이 늙어가는 사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도 너희 둘한테도 나한테도 앞으로 같이 늙어갈 새로운 동무가 될 거니까. 이리나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기 태명은 동무.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무야, 잘 부탁해.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검사 날짜와 출산 교육 날짜가 달력 위에 줄줄이 늘어섰고 나는 실버주택과 지훈이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이제는 반찬보다 이리나 얼굴빛을 더 자주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만 하셔도 돼요. 시끄럽다, 인서가. 나 심장 시술도 하고 살아난 여잔데 국 하나 끓일 힘은 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국자를 젓는 내 손이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애한테도 내 음식이 가겠지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어깨가 똑바로 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실버주택방에 혼자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웃고 있는 사진, 애들 어릴 때 받아갔던 사진, 그리고 새로 찍힌 사진 한 장, 손바닥만 한 초음파 사진 위에 이리나 글씨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 첫 사진. 그 글자를 자꾸 읽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내 심장은 나 혼자 것만은 아니구나.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지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땐 그 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혼자 지내지 않는다는 게 그냥 같은 집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박자로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함께 듣는 거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동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 또다시 세 쌍의 손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날이구나. 문이 열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작고 높은 목소리로 으아, 심장이 같이 쾅 하고 뛰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이리나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셨어요. 야, 인서가. 나 이미 할머니였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작은 포대기 속 붉은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푹 하고 꺼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동무야. 앞으로 우리 집 심장 소리는 내 목도 좀 해야 한다. 속으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지금 나는 실버주택 작은 방에 앉아 TV 볼륨을 낮춰놓고 휴대폰 속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울상으로 앉아있던 내 얼굴, 실버주택 공원 벤치에서 김말순 씨랑 해바라기 씨 까먹던 사진, 지훈이, 지수, 이리나 그리고 동무까지 다 같이 모여 케이크 앞에 서 있는 사진, 사진 아래에 지수가 써놓은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집 보호자는 여럿입니다. 예전 같으면 마지막 보호자는 하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 웃기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내 숨을 지켜볼 사람도 여럿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 사람도 여럿이구나.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대신 요즘은 다른 걸 준비합니다. 언젠가 동무가 크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할머니 심장이 한번 고장 날 뻔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온 내 엄마가 손을 잡아줬다. 할머니가 민폐라는 말 입에 달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말 대신 기대서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짜 마지막 날이 오겠지요.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훈이일지, 지수일지, 이리나일지 아니면 동무가 내 손을 잡고 있을지.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폐 아니고 기대서 고마웠다. 그리고 이 한마디도 덧붙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마지막 보호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우리 서로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심장이 그제야 제 역할 다하고 편하게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 쿵쿵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게 덧붙는 소리 두두두두두. 나는 그 두 가지 박자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리가 오늘만큼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